안녕하세요. 4학년 1학기 국어 7단원 사전은 내 친구.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며 글읽기. 교과서는 212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낱말의 뜻을 생각하면서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를 읽어보겠습니다.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 글 추재천, 그림 권순영. 인간은 종종 자신을 동물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고 특별하다고 여기지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인간 외의 다른 생명은 작고 하찮게 생각돼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마치 인간을 위해 생겨난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만이 특별한 생명체도 아니랍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인간은 엄연히 동물에 속하지요. 그것도 새끼를 일정 기간 몸속에서 키워내보낸 뒤 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동물이에요. 새끼를 갖고 키우는 방식에서 인간은 돼지나 개, 고양이와 다를 바 없어요. 그뿐인가요? 인간의 조상이 지구에 처음으로 나타난 때가 지금으로부터 20에서 25만 년 전이에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생명이 처음 생겨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억 년쯤 되었으니 인간은 지구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온 셈이에요. 그에 비하면 바퀴벌레, 까치, 돼지는 인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구촌 주민으로 살아왔어요. 자연계에도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면 지금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많은 동물의 마음은 나의 지긋한 어른이 한참 어린아이에게 험한 욕을 듣고 흠씬 두들겨 맞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할 거예요. 인간은 지구의 막내예요. 최초의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 다양하게 가지를 뻗으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물의 한 종일 뿐이지요. 지구의 막내이지만 인간은 지능이 높고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점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인간에게만 있다고 여겼던 능력이 다른 동물에게서 발현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꿀벌에게도 언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인간은 말과 글을 사용하지만 꿀벌은 춤을 이용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흔히 인간에게만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게 또 있어요. 바로 아름답고 훌륭한 감정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내 일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높이 쳐주고 본받고 싶어 하지요. 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넘어서 남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동물과 인간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답니다. 고래는 몸이 불편한 동료를 결코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다친 동료가 있으면 여러 마리가 둘러싸고 거의 들어올리듯 떠받치며 보살핍니다. 고래는 물에서 살지만 물 위로 몸을 내밀어 허파로 숨을 쉬어야 하는 포유 동물이에요. 그래서 다친 동료가 있으면 기운을 차릴 때까지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도와준답니다. 고래는 그물에 걸린 친구를 구하기 위해 그물을 물어뜯는가 하면 다친 동료와 고래잡이 배 사이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사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언가로 괴로워하는 친구 곁에 그냥 오랫동안 함께 있어 주기도 하고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훈훈해지지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 부모와 형제, 친구를 지켜주려 해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 인간은 깊은 슬픔에 잠겨 서럽게 웁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몸이 상하기도 하지요. 다른 동물은 어떨까요? 가까운 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건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제인구달 박사는 어미의 죽음을 슬퍼하다 숨을 거둔 어린 침팬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미 곁을 지키다 숨을 거두었을까요? 구달 박사는 어미 침팬지가 축 늘어진 자식의 시체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품에 안고 다니는 모습 또한 종종 보았답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침팬지의 모습이 인간을 닮았다면 코끼리의 경우는 죽은 이를 기억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코끼리는 다른 동물의 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코끼리의 뼈를 발견하면 큰 관심을 보입니다. 긴 코로 뼈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뼈를 이리저리 굴려보기도 하지요. 때로는 오랫동안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뼈를 보고 죽은 어미를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코끼리는 늘 신선한 물과 풀을 찾아다니는데 도중에 어미의 머리뼈가 놓여있는 곳에 들러 한참 동안 그 뼈를 굴리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눈물도 한숨도 없지만 코끼리가 죽은 어미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지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고 자꾸 선을 그으려 하지만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속에 자꾸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내세우는 능력이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물론 인간이 참으로 대단한 동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대단함은 인간이 혼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 옛날 바닷속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생명은 숱한 멸종의 위기를 넘기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살아남아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아름답고 풍성한 지구를 이루었어요. 아주 작은 세균부터 이끼와 풀, 나무, 온갖 새와 벌레와 물고기, 원숭이들에 이르기까지 지구에서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어요. 인간은 그처럼 수많은 생명이 닦아오는 길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 앞에서 우쭐할 게 아니라 고맙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네, 이렇게 글을 다 읽어봤는데요. 이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를 읽고 낱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과 1번. 이 글에 나오는 낱말을 다음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뜻을 정확히 모르는 낱말.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은 좀 어려운 낱말이 있었는데요. 하찮게, 포유동물, 진화. 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어요. 자, 두 번째 기준은 처음 보는 낱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글에서 처음 보는 낱말 있었나요? 엄연히, 흠씬, 숱한. 자, 이런 낱말들이 조금 생소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자, 마지막 기준은 여러분이 정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런 기준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다른 뜻을 더 알고 싶은 낱말. 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자, 그 낱말로는 종종, 특별, 발견. 자, 이런 낱말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준에 따라서 낱말을 나눠보기 바랍니다. 다음 2번입니다. 1에서 정리한 낱말의 뜻을 우리가 짐작해보고요. 여러 가지 사전에서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자, 하찮다라는 낱말인데요. 짐작한 뜻은 중요하지 않다. 자, 이런 뜻을 짐작했고요. 이용한 사전은 국어 사전입니다. 자, 사전에서 찾은 뜻은요.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다. 대수롭지 아니하다. 자, 짐작한 뜻과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낱말입니다. 진화라는 낱말인데요. 짐작한 뜻은 발전이라고 짐작을 해봤어요. 자, 백과사전에서 찾아봤고요. 자, 사전에서 찾은 뜻은요. 생물이 맨 처음에 지구상에 나타나서 오늘날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생물이 되기까지의 변천 과정.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런 낱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짐작한 뜻은 아주 많이 짐작해봤고요. 이때 이용한 사전은 국어 사전입니다. 자,
자,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니까 매 따위를 심하게 맞는 모양. 자,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단어를 여러 가지 사전에서 찾아서 뜻을 적어보기 바랍니다. 다음 3번입니다. 이에서 찾은 낱말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찮다로 만들어 봤어요.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없다. 자, 다음 진화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나는 달팽이의 진화 과정을 공부해 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흠신입니다. 옛날에 죄인은 벌로 곤장을 흠신 두들겨 맞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찾은 낱말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음 4번입니다. 동물 속에 인간이 보요를 읽고 친구와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친구는 꿀벌이 쓰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오른쪽 친구는 고래는 몸이 불편한 동료를 어떻게 돕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묻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이거 말고도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떠올려서 적어보기 바랍니다. 다음 5번입니다.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온 문장을 읽고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앞에서 우쭐할 게 아니라 고맙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좋습니다. 선생님은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 생각을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학습하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